통계 처음부터 볼게. 통계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표값이라는 게 나오거든. 들어본 적 있나 혹시? 못 들어봤냐? 대표값. 대표값이라는 거는 그 일단 통계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료 조사지, 자료 조사. 그지?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걸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갖고 분석을 해서 이런 자료구나라고 이제 그 그 우리가 분석을 하는 말 그대로 분석하는 거지, 그지? 그 통계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그러면 자료 조사를 했을 때 자료가 굉장히 이제 많은 경우가 있고 좀 적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많은 경우가 뭐 적은 경우도 많은 경우도 어찌됐건 자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자료들을 우리가 그 숫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자료들의 어떤 대표하는 값을 우리가 이제 만든 건데 그걸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 평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 뭐 가운데 값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최빈값이라는 게 있다. 최빈값.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평균은 그냥 우리 알고 있지? 평균.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볼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해볼까? 1, 2, 3, 4, 5, 5. 자,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볼게. 뭐 어떤 이런 자료가 있다 해보자 한번. 그러니까 총 자료는 6개가 있는 거지. 맞지? 6개의 자료가 있고 이 자료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얘기해. 별량. 그냥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 그 자료에 대한 그 수치 그런 걸 별량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별량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가 몇 개야? 6개니까 6으로 나눈 게 평균이겠지, 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별량의 총합이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이거를 6으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 되겠지. 계산하면 얼마야? 그래? 이게 10, 20, 그네 6분의 20이네, 그지? 6분의 20이니까 뭐 그냥 약분의 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좀 이렇게 그지 무한소수가 나오니까 그냥 뭐 3분의 10이라고 할게. 이렇게. 됐어? 이런 게 이제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위에 자료를 이렇게 이제 갖고 와서 1, 2, 3, 4, 5, 5.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지금 이 자료가 몇 개라고 했지? 6개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이게 자료의 개수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 중앙값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운데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자료가 6개가 있을 때는 가운데 숫자가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잖아. 그치? 가운데 숫자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가운데 있는 2개의 숫자 있지. 이거의 평균으로 우리가 중앙값을 얘기를 할 거야. 이거의 평균은 얼마지? 응, 그치? 2분의 7이지. 3.5.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중앙값을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럼 홀수계라고 하면, 그러니까 5개 있다고 해볼게. 1, 2, 3, 4, 5. 자료가 이렇게 5개만 있어. 그럼 여기서는 정확히 가운데 값이 뭐야? 3이지. 그래서 이때는 이걸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중앙값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가 짝수계가 있을 때와 홀수계가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지. 홀수계가 있을 땐 그냥 가운데 값을 써주면 끝이고, 짝수계가 있을 때는 가운데 두 수의 평균으로 구해주면 돼. 이해하지?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앙값을 구할 때 조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순서대로 나열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가운데 값을 찾는 게 중앙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막 5하고 2하고 1하고 3하고 4하고 5 이렇게 나열됐어. 그럼 여기서 가운데 2개의 평균이 얼마야? 2 아니야? 2? 그러니까 실제 얘랑 좀 다르지, 그지? 차이가 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막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숫자 2개의 평균을 구한 게 2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건 중앙값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때 이제 짝수개면 가운데 두 수의 평균, 홀수개면 그냥 가운데 숫자. 그걸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한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다라는 거. 요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야.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빈값인데 자, 최빈값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빈도수가 제일 높은 값을 최빈값이라고 얘기해.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 자, 요 첫 번째 요 자료에서 봤을 때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얼마야? 5가 제일 많이 나오지. 5가 2번 나왔잖아. 나머지는 한 번씩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최빈값은 5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해하니?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숫자를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밑에 있는 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다 한 번씩 똑같이 나왔잖아. 그럼 이런 건 최빈값이 없다라고 얘기해. 됐어?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하지? 아니면은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1, 1, 2, 3, 3, 4, 5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최빈값이 얼마야? 그렇지. 1하고 3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최빈값은. 그러니까 빈도수가 제일 많은 숫자를 그냥 골라서 써주면 그냥 끝인 거지. 이해하지? 근데 마찬가지로 빈도수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찾으려면 얘도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그래야 좀 보기가 편하겠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를 찾으면 그게 최빈값이다라는 얘기야.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고, 대표값으로는. 자, 요거는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볼게.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산포도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통계라는 건 자료 조사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자료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한 자료가 흩어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료가 흩어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자료 조사를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자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 조사한 A라는 자료들은 이 자료가 가운데 쪽에 많이 몰린 자료들이야. 이렇게. 이런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B라는 자료는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야.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를 산포도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료가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산포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자료가 모여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 됐지? 자, 그래서 이거의 종류는 이제 첫 번째가 편차라는 게 있어. 편차. 자,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를 편차라고 하거든. 요걸 편차라고 하는데, 그냥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그냥 1, 2, 간단한 걸로 해볼까? 1, 2, 3, 4, 5까지만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5개의 자료가 있다고 해볼게. 1, 2, 3, 4, 5라는 자료가 있다 해보자. 그러면 이거의 평균을 먼저 구해볼게. 평균 어떻게 구하지? 평균 얼마야? 다 더하고 5로 나눠주면 되지. 얼마야? 3이지 3. 평균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편차라는 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게 아니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은 여기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얼마야? 첫 번째 편차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자료의 편차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1하고 2.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평균에서 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놈이구나. 얘는 뭐 1만큼 떨어져 있구나. 그지? 근데 좀 이제 그러니까 더 작겠네. 그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얘는 2만큼 떨어져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거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제 이 편차라는 건 당연히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기 때문에 별량의 개수만큼 편차의 개수가 똑같이 나오겠지. 당연히.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런데 이 편차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걸 편차라고 하는데
근데 이 편차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자료가 꼴랑 5개밖에 없잖아. 5개밖에 없는 거는 그냥 눈으로 대충 봐도 이 정도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한 300개 있다고 해봐. 이런 자료가. 그럼 너네가 한눈에 딱 보고 이거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모르지? 300개면 좀 많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편차에 그래서 이제 편차의 대표값을 하나 만들기로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이거에 대한 대표값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값을 처음에는 뭐를 생각을 했냐면 이걸 이제 평균으로 생각을 했어. 자, 우리 그러면 편차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은 평균을 구하려면 이걸 다 뭐 해야 돼? 다 더해야지.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얼마야? 빵이지, 빵. 그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증명은 굳이 하진 않을 건데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항상 0이야, 항상. 어떤 자료든 간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고 생각하면 돼. 증명을 안 해줘도 되지? 그지? 뭐 굳이 필요 없잖아. 그냥 외워.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거. 아이씨, 증명해줄까? 해볼게, 결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x1, x2, x3 이런 식으로 해서 xn까지 있다고 해볼게. 총 n개의 자료가 있다고 해볼게. 이게 지금 다 별량이지. 별량이고. 그 다음에 이 별량들의 평균. 그러니까 x1 플러스 x2 플러스 쭉 가서 xn까지. 이거를 개수 n개니까 n으로 나눈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해볼게. 평균을 m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편차를 하나씩 구해보자. 첫 번째 이거의 편차는 x1 m이라고 쓸 수 있나? 별량에서 평균 뺀 거니까.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x2 뭐야? m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 세 번째는 x3 m.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야? 마지막은 뭐야? xn-m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이게 총 편차잖아. 이게 다. 편차의 총이야, 이게. 그럼 이거의 합. 이걸 다 더해볼게. 이게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앞에 거끼리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이제 더한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거 m을 계속 더하는 건데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지. n개. 그러면은 n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n 곱하기 m이라고 써도 되나? 이렇게 써도 되지. 그지? 근데 여기서 m이라는 거를 다시 돌려주면 x2 플러스 쭉 가서 xn까지 마이너스 n 곱하기 얘가 이거니까 n분의 뭐야? x1 플러스 x2 플러스 쭉 가서 xn까지의 합이잖아. 그러면 이거 약분 되니까 요거랑 요거 빼는 거잖아. 얼마야? 0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간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이해하니?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편차의 대표값인 평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니까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항상 분자가 0이니까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편차를 제곱을 하기로 했어. 제곱을.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어서 라고 생각해도 돼, 솔직히. 이건 뭐 더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요거 제곱하면 얼마지? 4.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4.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래서 이거의 평균을 구하기로 한 거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는 거야? 5로 나누는 거야. 얼마야, 그럼 계산하면? 2가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놈을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 됐어?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계산하는 방법이 편차에 뭘 한 거야? 제곱을 한 거지, 그지? 그 제곱한 거의 평균을 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하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라는 걸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표값을, 그러니까 편차의 대표값으로 평균을 구하려고 했는데 편차의 합이 0이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아서 각각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 게 분산이잖아. 맞지? 그치, 승주야? 왜 멍 때리고 있어? 뒤질래?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분산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값보다는 조금 커졌겠지. 왜냐면 각각 제곱을 해놨으니까.
맞아? 좀 커졌단 말이야,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숫자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단순히 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를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제곱을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그걸 좀 줄이고자 생각한 게 그냥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루트 2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루트 2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루트 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의 그러니까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도 부른다. 양의 제곱근. 됐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삼포도에는 종류가 편차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게 하나 있고, 세 번째로 표준 편차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그래서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다 외워야 돼. 기본적으로. 알지? 구하는 이제 공식이라서 이건 다 외워야 된다. 그리고 오케이. 그래. 요거까지만 하자. 더 뭐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요걸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여기 대표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요 대표 문제 몇 개만 좀 내가 풀어줄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예, 그리고 통계 쪽은 계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식이 이렇게 길지 않아서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너네가 이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아이고, 왜 이래? 일단 요거 먼저 구해볼까? 좀 몇 개만 해볼까? 요거 하나만 해볼게. 요거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보자. 요거랑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줄게. 자, 보면 아래는 어느 가게에서 7일 동안 매일 판매된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조사해서 만든 자료래. 다음에 답하래. 일단 평균 구하래.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야 돼? 7로 나눠주면 되지. 더 해볼까? 더 해볼래? 처음에 이제 69, 38 더하면은 107, 그 다음에 35, 142, 그 다음에 194, 그지? 그 다음 234, 그 다음에 287 이렇게 나오네. 맞지? 다 더하면 287을 뭘로 나누라고? 7로 나눠주면 되지. 얼마예요? 41이지. 이게 평균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분산 구하래. 분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오케이?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당연히 편차를 먼저 구해야지. 편차를. 맞지? 그러면은 첫 번째 편차는 얼마지? 마이너스 16이지, 그지? 25에서 이제 40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6.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2. 11. 그치?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12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나? 다 더했을 때 0 나오잖아. 그치? 그럼 잘 구한 거야. 편차의 총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잘 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이제 이걸 제곱한 다음에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제곱하면 16제곱이면 256이지,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제곱 9, 그 다음 9, 256, 그 다음에 121 더하기 1 더하기 144. 이걸 뭘로 나눠주면 돼? 이거를 뭐? 마이너스 6이요. 뭐? 마이너스 16이라고. 그러네. 미안해. 뭘로 나눠주면 돼? 7이지, 7. 이게 분산이지. 됐어? 그럼 계산하면 뭔가 나오겠지?
이거 계산은 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루트 별, 그렇지? 루트 별.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뿔만 붙이면 안 돼. 알았지? 뿔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루트만 씌우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거의 요것만 알면 돼. 다른 거는 뭐. 그래서 뭐 하나씩 일단 좀 풀어볼게. 몇 개만 좀 풀어볼게. 대표 문제. 자, 581번 보면 3개의 별량 ABC의 평균이 10일 때 5개의 별량 저거의 평균을 구하래. 자, ABC의 평균이 10이라 했으니까 ABC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10이란 얘기잖아. ABC 합이 얼마란 얘기지? 그치, 30이란 얘기지. 요거 가지고 7ABC 그 다음에 13 이거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이거 나누기 얼마야? 5겠지, 그치? 5개니까. 근데 이 가운데 ABC 합이 얼마야? 30이지, 30. 그럼 얼마야? 계산하면 5분의 50이지, 50. 그래서 계산하면 10이 나오겠지. 간단하지?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 586번. 다음은 재석이네 반의 1모둠과 2모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개수를 조사해서 만든 자료래. 1모둠의 중앙값을 A, 2모둠의 중앙값을 B라고 할 때 A, B의 합을 구하래. 중앙값 구하려면 크기 순으로 나열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나열을 먼저 할게. 1모둠 같은 경우 가장 작은 게 뭐야? 2부터 시작하나? 그 다음은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5 하나 더 있지, 그지?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7 하나 또 있네.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하고 11하고 14.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네, 10개. 10개면은 짝수개잖아, 그지? 그럼 가운데 두 숫자의 평균을 구하면 되지. 그럼 몇 번째 거랑 몇 번째 거야? 5번째 거랑 6번째 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럼 5번째 거는 7이지. 6번째 거 7이고. 이거의 평균 얼마야? 7이겠지, 7. 그래서 첫 번째 중앙값은 7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거 마찬가지. 크기순 나열. 1, 2, 3, 4, 6, 7, 7, 8, 9, 15. 맞아? 이것도 똑같이 10개지, 그지? 그러면 가운데 두 개의 평균 얼마? 2분의 13이라고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 둘을 A, B라고 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쉽지? 쉬워. 자, 다음 90번도 한번 볼게. 자, 다음은 두 삼각선수 A, B가 각각 20회씩 총을 쏴서 얻은 이제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래. 선수 A의 점수의 최빈값을 A라고 하고 B의 점수의 최빈값을 B라고 할 때 A, B 합을 구하래. 그치. 그러면은 A의 최빈값은 뭐야? 지금 이걸 줘야 이게 이 밑에가 이제 그거 아니야? 밑에가 그 횟수 아니야? 횟수? 맞지? 횟수. 그러니까 6점 두 개 맞췄다는 얘기고 7점 X개, 그다음 8점 3개 뭐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횟수니까 이거 다 더해서 몇 나와야 돼? 이거의 총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이게 지금 횟수잖아. A가 쏜 횟수. 화살을 쏜 횟수. 20번 쐈다며. 그지? 그러니까 20 나와야지, 다 더해서. X가 얼마야, 그러니까? 3. X가 3이면 되잖아. 그럼 다 더하면 20이잖아. X는 3이야. 그다음 Y는? 얘도 20이 돼야 되니까, Y는? 6이야? 6, 그치, 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 이제 3이고 여기 6이니까 A의 최빈값이 얼마란 얘기야? 자, 봐봐.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6이냐? 이렇게. 맞지? 그럼 점수의 최빈값은 얼마야? A는? 그렇지, 10이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3 두 개 있다고 이걸 보는 게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점수에 대한 자료를 쭉 나열하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6이 2개,
7, 3개, 그지? 그 다음에 8 몇 개? 8 3개, 9 5개, 이런 식으로 있고, 12, 7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누구야? 10이 제일 많지 않아? 그러니까 점수의 최빈 값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A는 10이라고 하면 되고. 그럼 B는 얼마야? 9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하란 얘기지. 됐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 자, 4회에 걸친 수학 시험 성적이 90점, 85점, 89점, 92점일 때 5회 시험에 몇 점을 맞아야 5회까지의 평균이 90점이 되는지 구하래. 그냥 이거는 식을 써면 되지. 90 더하기 85 더하기 그 다음 89 더하기 92, 그 다음 다섯 번째 시험을 X점이라고 하면 이거의 평균이니까 이걸 5로 나눴을 때 90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양변에 5를 곱한다고 하면 450점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X값 찾으면 되지. 얼마야 이거 계산은? 150. 뭐라고? 150. 이거 175.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4에다가 6에 264, 92 더하면 6, 356. 그래 356이네. 그럼 356 빼면 얼마야? 94. 그치? 94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볼게. 자, 다음은 ABCD 5명의 학생의 1분 동안 팔굽혀펴기에 대한 횟수에 대한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래. AB의 합을 구하래. 편차의 총합이 얼마라고? 빵! 그치? 그럼 AB의 합이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 2가 돼야지. 그치? 이거 다 더해서 0 돼야 된다고. 얘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4잖아.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2가 되면 그러면 0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자. 자, 요 오른쪽은 지성이의 4회에 걸친 음악 시험 점수의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래. 그럼 여기 편차 얼마 돼야 돼, 여기?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더해서 0이지. 맞아? 맞잖아. 그치? 여기서 이제 4회까지 점수의 평균이 84점일 때 4회의 음악 시험 점수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 편차라는 거는 4회의 편차가 1이고 이거는 별량 X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게 4회의 음악 점수겠지, 그지? 별량이니까. 여기서 평균 84점을 뺀 거니까 X값은 얼마란 얘기야? 85점이란 얘기지. 됐어? 85점이 됩니다. 이해하냐? 됐어? 안 돼? 됐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자, 5명의 학생이 하루 동안 보낸 그 문자 메시지 개수의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래. 여기에 표준 편차 구하래. X 얼마지 일단? X 1 돼야지, 그치?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 구해야 되잖아. 그치?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편차 제곱하면 얼마야? 첫 번째 거는 9, 그 다음은 1, 그 다음에 9 더하기 0이니까 안 써도 되지, 그치? 그리고 1 제곱이니까 1. 이거를 몇 개로? 5개로 나눠야지, 그치? 5개니까 총. 맞지? 얼마니까? 4겠지. 이게 분산. 표준 편차가 얼마? 2가 되겠지. 루트 4니까. 맞지? 엄청 쉽지? 그 다음에 자, 5개의 별량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4.41일 때 저 값을 구하래. 평균이 6이라 했으니까 일단 다 더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19 나누기 총 5개였지? 요게 지금 6이란 얘기잖아.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나 얘기야? 30에다가 19 넘기면 11 이렇게 나오나? 그치? x, y 합이 11이란 얘기고 분산이 4.4래.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 일단 첫 번째 편차는 얼마지?
첫 번째 편차는 마이너스 2지. 맞아? 별량 4에서 평균 6을 빼는 거니까. 맞지? 그지? 그 다음은 뭐야? 4. 그 다음은 x-6이지. 그 다음 y-6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일 거야. 맞아? 이게 편차가 될 거고. 이거를 제곱을 하면 4 더하기 16 더하기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 더하기 1 나누기 5를 한 게 분산이지. 근데 분산이 4.4래. 이렇게. 맞지? 그럼 계산하면 5 곱하고 여기 위에 거 정리를 좀 해볼게.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 더하기 얼마야? 21인가? 요게 이제 넘기면은 22가 되지. 맞아? 곱하면. 그럼 21 넘기면 얼마인데? 1이지 1. 그치? 그리고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니까 마이너스 12로 묶어서 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고 36 더하면 72지. 맞아? 는 1이잖아. 아니야? 그리고 우리 찾고 있는 게 이놈이고 그 다음에 이놈 알고 있지. 얼마로 알고 있어 이놈? 얘 11로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11 곱하기 12니까 마이너스 132가 되고 플러스 72는 1이란 얘기지. 얼마야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0 넘기면 플러스 60이니까 61이 답이겠지. 됐어?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뭐 물론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좀 편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한데 뭐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 그냥 이제 생걸 한번 해보면 5개 별량의 평균이 얼마라고? 요거 다 더한 거 더해서 5로 나눈 게 6이라 했으니까 더하면 30이란 얘기지. 맞아? 일단 요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라고 했다는 거는 분산이 얼마란 얘기야? 분산이? 표준 편차가 2니까 분산이 얼마야? 4란 얘기 아니야 4? 제곱하면 되잖아 거꾸로. 맞지? 분산 4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분산에 관한 식을 좀 써보면 a-6의 제곱 더하기 b-6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2-6의 제곱 나누기 5를 한 게 4란 얘기잖아. 그럼 이 값은 20이란 얘기지. 맞아? 일단 요렇게 쓰고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요렇게 쓰고 그 다음 거 볼게. 그 다음에 a 플러스 3 그러니까 여기 별량에다가 전부 뭐 했어? 별량에다 다 무슨 짓 한 거야? 3을 다 더했지 그지? 이렇게 d 플러스 3에다가 2 플러스 3까지 그리고 나서 이거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하랬으니까 평균을 일단 요거 5개로 나눠야지 그지? 나눌 건데 이거는 이제 계산해보면은 A, B, C, D, E의 합이 있고 그 다음 뒤에 거 3이 몇 개야? 3이 5개잖아 그지? 요거 나누기 5니까 얘를 이제 그 뭐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이렇게랑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아까 이게 5분의 A, B, C, D 합은 6이지 6 더하기 요거 약분하니까 3이라고 해서 얼마? 9라고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첫 번째 평균을 일단 9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찾아야지. 그러면은 봐봐 여기 별량이 A 플러스 3이야 그치? A 플러스 3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 나왔지? 9 나왔지. A 플러스 3에 대한 평균이 9가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은 별량 편차가 얼마야? 편차는 처음에 편차 A 마이너스 6이지. A 플러스 3에서 9를 빼는 거니까. 맞지? 그럼 A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 B 마이너스 6 같은 방법을 하면 C 마이너스 6이랑 이제 D 마이너스 6, E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이게 편차가 될 거고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다 뭐 하는 거야? 다 더해야지 이렇게. 제곱하고 다 더해야지. 그리고 이거를 5로 나눈 게 뭐야? 이게 분산일 거 아니야. 맞아? 얼마는 얘기야? 얼마야 이거? 응? 얼마라고? 0이라고? 0이 왜 나와? 4 아니야 4 맞아? 이게 20이라며? 이거 20 아니야? 맞지? 그치? 4겠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2 됐냐?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긴 한데, 자, ABC 세 별량의 만약에 평균을 내가 XYZ라고 하자, XYZ라는 세 별량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내가 S제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S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이때 이 별량을 좀 바꾸는 거거든. 별량에다가 A라는 값을 곱하고 이제 B라는 값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AY 플러스 B, 그 다음에 AZ 플러스 B. 별량에다가 이제 뭐 A를 곱하고 B를 더해서 좀 변형을 한 거지. 별량을 변형했을 때 이거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의 평균.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원래 XYZ의 평균이 M이잖아. 맞아? 그러면은 이렇게 변형했을 때 평균은 똑같이 평균에다가 변형을 해서 AM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 무조건 이렇게 나와.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이거 평균이 원래 6이었잖아. 이거의 평균이. 근데 여기다가 지금 별량에다 3씩을 다 더했잖아. 맞아? 그렇게 해서 나온 별량이 뭐야? 아까 평균이 뭐야? 9가 나왔잖아. 원래 6에다가 3 똑같이 더해서 9를 만들었잖아. 똑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의 분산은 A제곱 S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원래 XYZ의 분산에다가 요 별량에 곱했던 A라는 값 있지? 곱했던 거. A라는 요 곱한 숫자, 이거의 제곱을 원래 분산에 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더해지고 뒤에 더해지고 빼지는 거는 분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도 마찬가지 이 별량이 변형됐을 때 뒤에 3만 더했잖아. 곱해지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분산이 어떻게 나왔어? 첫 번째 거랑 똑같이 나왔잖아. 얘도 분산이 4고 얘도 분산이 4잖아. 맞지?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뒤에 더해지고 빼지는 거는 분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라서 그냥 루트 씌우면 제곱 없어지면서 절대값 A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그냥 S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치? 절대값 A, 그러니까 여기 S는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S를 쓴 거고, 그 다음에 A 값은 음수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어서 내가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러니까 별량이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별량이 X, Y, Z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변형된 별량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지? 마이너스를 곱하고 뒤에 더한 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공식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계산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거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이거의 평균이 내가 그냥 뭐 3이라고 하고 분산이 5라고 할게. 2라고 하자. 분산이 2라고 할게.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그럼 이거의 평균은 뭐라고 하면 돼? 이거의 평균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3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원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하고 그 다음에 3 더해주면 된다고.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지? 그 다음에 분산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분산, 원래 분산이 2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곱해져 있는 게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원래 분산인 2를 곱해서 8이라고 쓰면 된다고. 됐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사실 뭐 이거 그냥 공식 외워도 되는데 어차피 분산까지 구했으면 그냥 여기다가 뭐만 씌우면 돼? 루트만 씌우면 되지. 그러니까 굳이 요거까지 뭐 외울 필요는 사실 없겠지. 요거 루트 씌우면 얼만데? 2루트 2 나오겠지. 2루트 2. 됐어? 그래서 요게 표준 편차, 분산, 평균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식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지?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좀 빠르게 바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이해하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보자. 요거는 좀 잘 나와.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그 이렇게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을 똑같이 이제 보통 세팅을 하는 편이야.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평균 똑같고 전체 평균도 똑같이 나오게끔 보통 세팅을 해. 그렇게 해야 좀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보면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의 한자 시험 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가 여기 표로 나와 있지. 이때 이 학급 전체 학생의 한자 시험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 전체 표준 편차라는 건 당연히 전체 평균을 구해야지. 맞아? 전체 평균. 지금은 이제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평균을 잡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편차도 구해야지. 그지? 이거에 대해서 편차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남학생 점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 어떤 한 명을 내가 X1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 한 명 뽑아서 걔의 한자 점수가 X1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전체 평균을 빼야 편차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마찬가지 여학생도 똑같이 여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 학생의 한자 점수를 Y1이라고 하면 여기서 전체 평균을 그러니까 빼야 편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걸 가지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해하지?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전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여기 식을 먼저 좀 써볼게. 첫 번째 남학생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게. 총 20명이라고 했지 남학생은.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x1, x2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쭉 가서 이제 플러스 x20까지 얘네를 20명으로 나누는 게 얼마란 얘기야? 75란 얘기지. 맞지? 이거 75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 평균도 마찬가지. 한 명 한 명의 점수를 y1, y2라고 쭉 하면 y20까지의 점수 이거를 20으로 나누면 이것도 75점이란 얘기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얘네 합쳐서 평균 잡으면 얼마란 얘기야? 그냥 할게. 그 x1부터 x20까지 하면 얼마야? 얼마야? 1,500 아니야? 아니야? 1,500? 520, 70. 맞네? 1,500. 그 다음에 y1부터 y20까지 하면 1,500이지. 그 이거 둘이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돼? 그러니까 x1부터 시작해서 x20 거쳐서 y1부터 또 시작해서 y20까지의 합을 40명으로 나누면 전체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치? 얼마야? 이거 둘이 더하면? 3,000 나누기 40이니까 얼마야? 75. 똑같이 나와. 똑같이 75.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일단 전체 평균을 우리가 구한 거지. 전체 평균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금 표준 편차가 6점하고 4점이야.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건 36점하고 저거 여기는 16점이라는 얘기지. 분산이. 맞지? 그럼 분산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 남학생, 여학생 따로따로. 일단 남학생 분산 구하는 식은 x1-75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이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x20 75의 제곱. 이거를 20으로 나누는 게 얼마란 얘기야? 이게 분산이니까 얼마? 36이란 얘기지.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지.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 여학생 분산도 한번 구해봐. y1-75의 제곱. 여기서 말하는 75는 당연히 남학생 평균이 75니까 75를 쓴 거야. 전체 평균이 아니라.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학생의 평균이 75점이니까 75점을 쓴 거지. 그 다음에 y20까지 y20-75의 제곱 나누기 20이 얼마란 얘기야? 이게 16이란 얘기야.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x1의 x1-75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x20-75의 제곱이 얼마야? 20 곱하면 720 아니야? 맞지? 720. 그지? 20 곱하니까 7200이라. 그 다음에 y1-75의 제곱부터 y20-75의 제곱은 얼마야 이건? 320 나오겠지. 맞냐? 그지?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 분산을 구할 거야. 전체 분산. 자, 이제 x1에서 남학생 중 첫 번째 학생의 점수에서 전체 평균 아까 75로 나왔잖아. 그지? 75를 뺀 거. 전체 평균에 뺀 거의 제곱. 부터 해서 이제 20번째 학생에서 평균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여학생 첫 번째 학생에서 점수에서 여기 뺀 거 제곱에다가 마찬가지 여학생 20번째에서 75 뺀 거의 제곱. 요거를 몇으로 나누면 돼?
40으로 나누면 전체 분산이 나오겠지. 전체 분산이. 맞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네? 720이지. 그지? 미친잖아. 720. 그지? 720.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얼마지? 320이잖아. 그지? 얼마야? 그러면 그 다음에 40분의 1040이겠지. 1040. 됐어?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4로 까면 26이 나오겠지. 이게 뭐란 얘기야? 전체 분산이 되겠지. 됐어? 전체 학생의 분산이 될 거야. 그러면은 전체 학생의 표준 편차 얼마? 루트 26이 되겠지. 됐냐?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지수를 좀 이제 x1부터 뭐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그 평균이 남학생과 여학생과 전체 평균이 이제 같게 세팅을 좀 하는 편이야. 왜냐면 분산 구할 때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75인데 얘가 70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가 막 60이라고 생각해봐. 아니 그럴 리 없겠구나. 아 그냥 예를 들어서 75, 70, 60이라고 해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전체 평균 구할 때 여기서 75를 뺄 게 아니라 뭘 빼야 돼? 65를 빼야 돼. 그치? 65를 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남학생 평균이 75니까 그치? 이걸 알고 있잖아. 근데 x-65, 60의 제곱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싹 전개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돼. 이것도 전개하고 막 정리해서 막 이렇게 연립을 해야 돼. 구할 수 없는 건 아니야. 구할 수는 있거든. 근데 너무 더러워, 식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평균을 다 준다고 생각하면 돼. 다 똑같이. 그래야 이제 이렇게 편하게 그냥 75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을 통째로 이용할 수 있잖아. 만약에 이게 다르면 이걸 다 전개해서 따로따로 이용을 해야 돼. 따로따로. 되게 복잡하겠지, 그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볼게. 다음은 1반과 2반의 5회에 걸친 단체 줄넘기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래. 두 반 중에 단체 줄넘기 횟수의 표준 편차가 작은 반을 구하래. 아 이거 해봐야지, 그지? 이거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작은 반이니까 이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지, 그지? 그렇지. 근데 딱 봐도 뭐냐? 딱 봐도 답이 뭐야? 근데 딱 보면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 해볼게. 어떻게 두 개 찍는데 어떻게 틀리냐 이거? 대박이네. 두 개야, 그지? 50%인데 어떻게 그걸? 넌 찍지 마 앞으로, 알았지? 너 찍어도 운이 없다, 진짜. 일단 일반 평균 먼저 구해볼까?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5잖아. 나누기 얼마? 5를 하면 되지. 얼마 이렇게 하면? 5분의 24? 저렇게 나와. 24. 확실히 24? 21이라고? 24. 9, 28. 에다 6이 24. 맞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표준 편차를 다 구할 필요는 없어, 사실. 지금 이게 좀 더럽게 나오니까 구하기 갑자기 좀 싫어지네. 그래서 그냥 대충만 볼 건데 구할 필요 없다. 밑에 거 평균 얼마냐? 5요. 아 진짜? 잠깐만. 5요. 그러네. 5네. 오. 평균 밑에 거 평균 5잖아.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첫 번째 편차 얼마야? 2반에서 첫 번째 편차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0, 5, 마이너스 3 아니야? 저 마이너스 3이에요. 어디가? 8. 아, 그러네. 3이네. 이렇게. 맞지? 위에 거는 얘가 지금 대충 보면은 5, 4, 20이니까 4점 얼마야? 그치? 4점 얼마?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0점 얼마지? 얘도 0점 얼마? 얘는 1점 얼마? 얘는 마이너스 0점 얼마? 1점 얼마? 아니? 0점 얼마? 맞지? 그치? 그러면 편차가 지금 그냥 편차만 봤을 때 누가 더 작아?
작은 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없는 게 일반이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도 어떠겠어? 1번이 더 작겠지, 일반이. 이해하냐? 그리고 이걸 사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써보지 않아도 대충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이게 좀 티나는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볼 수 있긴 해. 그냥 보면은 얘는 지금 4, 5, 6, 4, 5잖아. 다 고만고만 하잖아. 비슷비슷하잖아, 애들이. 근데 얘는 좀 갭이 좀 크지? 0에서 갑자기 8로 갔다 갑자기 5로 뚝 떨어지고 갑자기 또 5로, 10으로 쭉 올라가고 갑자기 2로 뚝 떨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갭이 너무 크잖아. 그럼 갭이 크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편차가 이제 크다는 얘기야. 이해하니?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는 일반이 되겠지. 됐냐?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되게 많네. 그 다음에 요거 볼게. 자, 아래는 A, B, C, D 다섯 학급에 대한 영어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래. 이렇게 나와있지. 다음 주 옳은 걸 찾으래.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조금 하는 건데, 일단은 1번을 보면 A 학급의 학생 수가 B 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대. 맞냐? 1번 맞아, 틀려? A 학급의 학생 수가 B 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대. 에? 왜? 에? 왜? 맞아 아니야? A가 B보다 학생 수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냐, 틀리냐? 맞아냐? 맞아냐? 맞아? 아니야? 뭐, 그러니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1번이.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왜? 틀리면 왜 틀리고 맞으면 왜 맞아? 이유를 좀 얘기를 해줘야지. 응? 표준 편차. A가 더 커갖고? 그건 아니야. 응. 평균이 작고 응. 표준 편차가 크니까. 그건 아니야. 여기 얘기해봐, 괜찮아. 계속 틀려도 얘기해봐. 뭐 맞춰봐야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니야? 맞아? 아니야? 요거 일단 틀려, 그치? 맞는 게 아니라 틀리긴 틀려. 틀린데, 왜 틀리냐면, 몰라. 모르잖아. 아니, 그러니까, A가 B보다 많은지 B가 더 많은지 알아, 몰라? 저 몰라. 저거 평균이랑 저 표준 편차 가지고 어떻게 알아? 몰라. B반 딱 꼴랑 2명이고 A반 30명이어도 저렇게 나올 수 있어, 충분히. 뭐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예. 그러니까 명수는 저거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거 보고 판단을 못해, 절대로. 이해하지? 그러니까 1번은 이게 몰라서 틀리는 거지. 아예 몰라,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은 D 학급의 영어 성적이 C 학급의 영어 성적보다 고르대. 자, 고르다라는 걸 잘 보면, 니네 이거 고르다라는 게 뭐냐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니네 이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아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원래 우리 표준 편차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 그지? 편차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편차라는 것 자체가 이제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게 편차잖아. 그지 않아? 그거의 대표가 표준 편차잖아. 그지? 그럼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는 평균에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지. 맞아?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있어. 자료 두 개를 내가 비교를 해볼게. 자, A 자료, B 자료가 이렇게 있다. 자, 하나는 일단 A 자료의 평균이 이렇게 있고 B 자료의 평균도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A 자료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이 자료들이 이 근처에 많이 이렇게 몰려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해볼게. 아까 그 줄넘기 같은 느낌. 오케이? 그 다음에 B 자료 같은 경우는 평균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흩어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건 뭐야? 당연히 A지. 그치?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이런 자료를 상대적으로 이제 B보다 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고르다. 이렇게.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은 A랑 B 중에서 자료로서 좋은 자료는 A가 더 좋아. 자료로서. 왜냐면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너네 우리 그 통계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게 통계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통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 되는 거야.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가 누군지 알아? 아닌데. 이름 특이하면 다 수학자냐? 노스트라다무스가 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뭐야? 에? 되게 유명한데? 이게 지금 시대가 좀 지나서 그런가? 내가 모르나? 이 사람이 예언가야. 예언가. 한 2000 몇 년쯤에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 근데 한참 지났어. 한참 지났는데 한참 이 사람의 좀 붐이 있을 때가 있었어. 인터넷에서 이 사람이 이제 예언을 때 이렇게 시게 해갖고 인터넷이 아니라 아무튼 어디서 시게 해갖고 뉴스에 타갖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종말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러다가 그날이 막상 왔을 때 이제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잊혀졌지. 그냥 좀 허언증 환자로 이제 잊혀지고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죽었겠지, 그지? 죽었겠지.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통계를 통해서 통계라는 거를 이제 그 공부를 해서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야. 너네 예를 들어서 날씨 같은 거 한번 봐. 날씨가 무슨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내일 날씨랑 모레 날씨랑 뭐 심지어는 일주일 날씨까지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 날씨까지도 다 알고 있잖아.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 더 더울 것이다 아니면 뭐 이런 게 대충 예측을 하잖아. 물론 기상청 존나 틀리는 건 알지. 그치? 엄청 틀리긴 하지만 말 그대로 예측이잖아. 예측. 그치?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얘네가 좀 심하게 틀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야.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과거의 자료를 이제 분석해갖고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야. 미래를 예측하면 좋은 점이 뭔데? 대비할 수 있잖아. 그치?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통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평균에 많이 몰려있어 자료가. 그러면은 얘네가 다음에 또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줄넘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지금 줄넘기에 그 자료가 이렇게 몰려있어. 그러면 얘네가 다음에 또 줄넘기를 할 때 대충 한 이 정도쯤에 나오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지. 맞아? 근데 이 새끼들은 잘할 때도 있지만 존나 못할 때도 있고 막 극과 극이지. 100점 맞을 때도 있고 빵점 맞을 때도 있고 막 극과 극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측이 얘네보다 쉬워 어려워? 훨씬 어렵지. 그치?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대비를 할 수가 없겠지. 그치? 아무래도 어렵겠지 대비가 얘네보다는. 이해하냐? 그러니까 얘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자료가 더 좋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가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좀 잘하긴 하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런 말보다는 이제 자료로서 봤을 때는 얘보다는 얘 자료가 좀 더 예측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걸 고르다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좀 고른 자료가 좀 더 좋은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니 뭔 말인지? 그래서 고르다의 의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거는 근데 사실 이제 표준 편차만 보고 비교할 수 있겠지, 그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제 고르다라고 하는 거니까. D 학급의 성적이 C 학급의 성적보다 고르대. 그러니까 D가 C보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되는데 작잖아, 그지? 그러면은 2번은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이해하냐? 그치?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은 B 학급이 C 학급보다 많대. B 학급이 C 학급보다 많대. B, C 여기 있지. 70점 미만인 학생은 B 학급이 C 학급보다 더 많대. 70점 미만인 애들이. 맞아?
이것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잘 봐. 70점 미만이라는 거는 평균에서 조금, 그러니까 얘가 평균 87이고 85니까 조금 비슷하잖아.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잖아. 그리고 70점 미만이라는 건 평균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그런 애들이 C가 더 많았다면 표준 편차가 얘가 더 B학급이 C, B가 많았다면, 그치? B가 더 많다 했으니까 B가 더 많았다면 표준 편차가 얘보다 더 어떻겠어? 더 커야겠지 당연히. 그치? 근데 오히려 얘가 더 작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학급은 2래. 표준 편차가 제일 큰 걸 얘기하는 거지. 제일 큰 게 뭐야? C가 제일 크지. 틀렸지? 그 다음에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 학급이 잘렸네.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 학급이 가장 작대. 맞아? 뭔데 그러면? 이건 왜 틀렸어 그러면? 왜? 이건 왜 틀렸어? 왜 틀렸지?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 학급이 가장 작대.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 학급이 제일 작대.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 학급이 제일 작대.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 학급이 작대.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 학급이 제일 작대. 편차의 총합을. 편차의 총합이 얼만데? 0 아니야 0? 그럼 누가 작다 뭐 이럴 게 있나? 없지, 그치? 모든 학급이 편차의 총합이 얼마야? 다 0이지. 그럼 D 학급이 제일 작다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 그치? 틀렸지? 오케이. 여기까지.